つまり今この青き猛獣の出番ということになる。いよ、やがい。 애니메이션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작화와 연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씬, 과연 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전투가 나올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갓 오브 하이스쿨의 한대위는 주인공인 진모리만큼이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특히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친구 우승태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갓 오브 하이스쿨에 참여했다는 스토리가 많은 독자들의 응원을 받게 했죠. 그 어떤 참가자들보다 우승이 간절했던 한대위는 처음부터 승리를 위해 냉혹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도 하지 않는데요. 특히 사연이 있는 자신과는 달리 단순히 싸움을 즐기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대회에 참여한 진모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대위는 점점 진모리 에게 호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러는 동안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서로 싸워야 할 때가 오죠. 극진 공수도를 사용하는 한대위와 리뉴얼 태권도를 사용하는 진모리의 결투는 선수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큰 기대를 불렀는데요. 특히 친구 우승태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한대위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진모리를 공격합니다. 진모리의 복부를 강타하는 것으로 경기를 시작한 한대위는 이전에 자신이 쓰러뜨린 상대이자 친구였던 유미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친구를 살리기 위해 경기에 참가한 이상 멈출 수 없었고, 悪いが友達だと思ったことはない。天の方第一の構え剣舞! 바로 특기인 사신무를 시작으로 필살기 청룡의 파까지 성공시키죠. 하지만 그 순간 한대위는 친구 우승태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한대위는 진모리의 공격에 당하기만 하고, 契約は無効だ。あとは君の好きなようにしたまえ。バカだな俺。 그때 경기장에 들어온 유미라가 우승태의 유언이 적힌 쪽지를 건네줍니다. 直接伝えたかったけど、なんかの大会に出てるんだって。どうやら手遅れみたいだ。俺は幸せだよ。俺の人生に悔いはない。命がけで戦ってくれる友達がいるんだから。もう俺のためにとかそんなんじゃなくて、お前自身のために戦ってくれ。 우승태의 진심을 확인한 한대위는 다시 힘을 내서 진모리와 결투에 임하는데요. 三段蹴り！剣舞！三段！ お前最高。おかげで分かった。진모리 오리지널 소리각! 하지만 진모리의 궁극기인 청룡의 각 공격에 한대위는 패배를 맛보죠. 이 결투는 주먹으로 공격하는 한대위와 발차기 기술을 자주 쓰는 진모리의 화려한 액션씬뿐만 아니라 공들인 시각 효과 또한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한대위의 고뇌와 진한 우정 서사까지 탁월하게 연출되어 원작 웹툰의 감독을 뛰어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これでもう友達だな。バカどもには勝てないな。ほんとバカどもだな。 빈란드 사가의 주인공 토르피는 전설적인 전사인 토르즈의 아들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잔혹한 전쟁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온 데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아셰라드에게 살해되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토르피는 진정한 전사는 검을 들지 않는다고 가르친 아버지의 철학마저 무시하고 복수심에 불타는데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원수 아셰라드의 배에 숨어든 토르피는 공적을 세울 때마다 결투를 한번 해주겠다는 아셰라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부하가 됩니다. 忘れるなよアシュラット。 てめえを決闘で破ることだけが俺の望みだ。 그러던 중 덴마크군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잉글랜드군은 중요한 방어 거점 중 하나인 런던을 방어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고, 아셰라드 부대는 덴마크군을 도와 런던 함락 작전을 돕고 있었죠. 그런데 아셰라드와 같이 덴마크군의 협력 관계였던 토르켈이라는 전사가 더 강한 적과 싸우고 싶다는 잔혹한 욕망으로 덴마크군을 배신하고 잉글랜드의 편에 서고, 아셰라드는 토르핀에게 배신자 토르켈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やるじゃん若いの。さあどんとこい落ちるちゃ。 토르피는 공적을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보다 훨씬 센 토르켈에게 덤벼드는데요. 手首を狙ったのか。あの体であの拳一発もらえば死ぬな。 작은 몸집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빈틈을 노린 민첩한 공격을 이어가던 토르핀과 달리 토르켈의 공격은 한 방 한 방이 묵직했는데요.
も捕まえた。 토르피는 약점을 노리며 공격하지만 토르켈에게 잡히자 승부는 쉽게 한쪽으로 기울고 설상가상 군마저 퇴각하죠. お前見捨てられちゃったみたいだな。かわいそうに死んだかな。まだ闘志を失わないか。戦士よ、そなたの名を聞こう。トールズの子トルフィンだ。 이 장면은 단순히 어린 토르핀의 승부욕과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토르켈과 토르핀 사이의 연결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냈는데요. 특히 후에 폭력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는 토르핀과 폭력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는 토르켈의 대조성이 잘 드러난 서사였다고 평가받죠. 今度は蹴りつけような。約束だぞ。おい、なんだお前、生きてたのかよ。戦の何がそんなに面白えんだ。 블랙클로버에서 단장들이 집단 훈련을 벌이는 장면도 명전투로 뽑히는데요. 世界一魔法魔獣降臨。 작품 내에서 왕국의 마법기사단을 이끄는 리더들인 단장들은 뛰어난 리더십과 실력으로 블랙클로버의 액션씬 퀄리티를 높이는 1등 공신들이죠. 闇も狂うな。闇も立つ。剣よぎ。 특히 스페이드 왕국과의 전투를 대비해 클로버 왕국의 모든 단장들이 함께 팀워크를 다지는 이 훈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볼거리로 유명합니다. そろそろ限界かな。まだまだ俺のことを知らねえみてえだな。限界を超えた俺の魔法。闇まとい。資源切り。 명작 게임을 애니메이션화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도 유명한 전투씬이 있죠. 바로 케찰코아틀과 티아마트의 최후의 결전입니다. 相手をしている時間はないの。タコをローしたところで胸に穴が。 마수인 티아마트는 불사의 몸을 가진 최강의 적으로 케찰코아틀은 필살기 피에스타 델 솔로 티아마트를 성벽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過去はここに、今もまた等しく、未来もまたここにあり、太陽もまたふと知るがいい。ヒメドラデルソル。 압도적인 힘을 가진 티아마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케찰코아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メソポタミア世界の武器では彼女を傷つけられない。だがメソポタミアの神、何するものぞ。大衝突の力を見せてくれる。ウルティモトペパラーダ。 하지만 티아마트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케찰코아틀의 몸과 혼은 불타버리고 말았죠. 케찰코아틀의 밝고 활기찬 마지막 미소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시리즈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この壁を越える力が。ザールコアトルに勝利を。シルコアトル。 덤만추에서 벨과 아스테리우스의 전투씬도 유명한데요. 덤만추 시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이 전투는 주인공 벨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몬스터 아스테리우스와 맞붙는 명장면입니다. 確かに意志を交わした最強の好敵手。名前を聞かせてほしい。ベルクラネル。ベル、どうか再戦を。 아스테리우스는 과거 벨에게 패배했던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환생한 존재로 벨과는 오랜 시간 라이벌 관계였던 몬스터인데요. 전생에서 최선을 다해 벨과 싸우지 못했다는 한이 남은 아스테리우스는 다시 한번 벨과 전투를 벌이고 止まるな。行け。進むがいい。少年よ。ファイアボルト。 둘은 몬스터와 인간이라는 종족을 넘어 스스로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멋진 싸움을 보여주죠. 英雄になりたい。 귀멸의 칼날의 하연, 루이와 탄지로 사이의 전투도 화려한 액션과 시각 효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避けきれない。レッツゴー。お前
それ兄弟か。 특히 루이가 혈귀가 된 가슴 아픈 사연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죠.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병약했던 루이는 무잔의 힘으로 혈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루이는 점점 더 가족에 집착하게 되고 탄지로의 여동생 네즈코를 납치해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죠. 集中水の呼吸銃の肩生成ルテン糸の強度はこれが限界だと思ってるのさよなら死ぬ負ける 이 전투는 네즈코를 향한 탄지로의 헌신과 사랑이 잘 나타난 명장면인데요. 血の神全部走る禰豆子を守るんだここで倒すんだたとえ相打ちになったとしても 귀멸의 칼날의 메인 주제가 네즈코와 탄지로의 우애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에피소드에서 빛이 났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의 협공은 루이를 감화시키기까지 하면서 귀멸의 칼날의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되었죠. 起きて禰豆子頑張ってお願い禰豆子バケッ俺と禰豆子の絆は引き裂けない 학교폭력으로 왕따를 당하고 후유증에 34살까지 히키코모리로 살던 주인공. 그는 부모님의 장례식 날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우연히 학생을 구하려다 트럭에 대신 치여 사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지구가 아닌 검과 마법을 쓰는 이 세계에서 루데우스라는 아기로 환생한 상태였죠.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던 루데우스는 아기와는 다른 어른스러운 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는데요. 특히 마법 능력에 특출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된 루데우스는 엘리트 마법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력제해에 휘말려 마대륙에 떨어지고 꿈속에서 인신이라는 자를 만나는데요. 그를 조력자로 삼으며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길에 오르던 중 우연히 용신 올스테드와 마주치게 됩니다. 루데우스, 絶対に動くな。その声、ルイジェルド・スペルディアか。奇妙なところであったが、まあいい。待ってくださいこの二人とはお知り合いなんですかまだ知り合ってはいない。それ以上近づくな。目をそらさないな。 그때 갑자기 올스테드는 인신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죠. ありますたまに夢に出てきて逃げろルデウス。 루데우스 일행의 공격을 가볍게 넘기고 순식간에 일행을 제압하는 올스테드. 死ぬ前に人神に伝えるがいい。必ずお前を殺す。なんでしょう求めるファイアボール 동료들이 모두 올스테드에게 당해버리자 혼자 남은 루데우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최선을 다해 마법을 쓰는데요. 하지만 모두 올스테드에게 막혀버리고 まあいい。死ね。まずいな。死にたくない。君、死んでないよ。 결국 기절한 루데우스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상대와 싸웠는지 깨닫고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투씬은 무직전생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 하나로 이후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로도 뽑히죠. 엄청난 초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 능력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학생 모브. 모브가 초능력을 애써 숨기는 이유는 어린 시절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소중한 동생 리츠를 다치게 했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초능력자가 모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초능력을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의 조직 손톱이 음지에서 조용히 활동 중이었고 리츠가 초능력을 각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강력한 초능력자로 오해해 납치하게 됩니다. まあ死んでたら運が悪かったな。 코야마는 생각보다 강했지만 모브의 감정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중한 동생이 코야마에게 얻어맞는 걸 목격한 모브는 완전한 폭주 상태가 되어 어마어마한 힘으로 코야마를 제압하고
자신의 감정이 100%에 다다른 모브가 보여주는 전투씬은 모브 사이코 특유의 작화와 합쳐져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했죠. 나무님 마을의 창설자 중 한 명이자 우치하 가문의 전설의 동술 만화경 사륜안을 처음으로 개연한 인물인 우치하 마다라. 마다라는 죽은 이후에도 닌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무한 츠쿠요미라는 기술로 전 세계를 환술로 묶어 모든 고통과 전쟁을 없애고 싶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마다라는 결국 4차 닌자 대전 때 카부토와 오비토가 예토 전생을 활용하면서 완전히 부활해 닌자 동맹군을 압박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마다라의 능력에 나루토와 사스케마저도 밀리기 시작하던 때 용감하게 마다라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바로 가이였습니다. 増援が来たところでお前らはただの邪霊。奴には戦術しか効かない体術による物理的ダメージ。つまり今この青き猛獣の出番ということになるな。お前まさか青き猛獣は終わり赤き猛獣となる時が来たようだ。 가이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살기 팔문둔갑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는데요. 大切なものを死んでも守り抜く時。 八門全開時特有の血の蒸気というやつかに散り朽ちる枯葉色落ち葉の用意。それは新たな青葉の養分となるのだ。青春の最高潮シックに燃える時。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간을 벌어 나루토와 사스케가 다시 싸우게 하려는 가이의 희생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가이를 가소롭게 여기며 자신감에 차있던 마다라도 가이가 자신의 신체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팔문 둔갑을 개문하기 시작하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八門炭鉱の陣とやり合うのはせっかくだ。相手をしてやる。 何があろうとただ突っ込めガイ。 그런 마다라를 상대로 가이와 닌자 연합군은 연계를 통해 일격을 날리는 데 성공하지만 柱間以来だ。このワクワクはもっと楽しませてくれ。石像ではダメか。もう野外しかない。次が最後の攻撃となる。石 별 타격이 없던 마다라에게 작중 최고의 체술이자 마지막 기술인 밤가이를 시전하죠. 이 장면은 노력 그 자체인 가이가 혈통이나 재능 없이 마다라를 압도하며 인정까지 받는 모습에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このチャクラ認めてやろう。このマダラがお前を最強と呼んでやる。 지금까지 최고의 전투씬 10개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유명한 전투씬이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컨텐츠도 많은 기대가 되네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전투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